지역이 미래다. 수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휴가철인데 두 분 휴가는 아직 안 다녀오셨겠죠? 안 다녀왔고요. 아직 네. 계획도 없습니다. 저는 뭐 성수기 피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8월 말. 예, 로. 8월 말이나 9월. 네. 예. 저도 예, 기자. 뭘 했는지 아직까지 그 휴가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들이 되게 늦어요. 물론 이제 8월 말에 가면 비수기 요금으로 다녀올 수 있어서 뭐 또 장점이기는 한데 네. 뭐 가보신 데 중에 추천할 만한 휴가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우리 천안 아산 세종 인근에서는 공주 마곡사 참 좋더라고요. 마곡사 계곡. 아, 거기 예, 계곡이 좋아요? 예, 시원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맛집도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볼거리도 좀 있고요. 이종익 기자는? 저는 뭐 이제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같이 천안 인근 뭐 워터파크라든지 네. 이런 데를 자주 이용했고 뭐 좀 간다고 하면 서해안이라든지 아니면 동해안 강릉까지는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복절 껴있는 주 다음 주 보통 그때부터 이제 비수기 요금이 돼서 그때 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일들 바쁘시고 하니까 휴가 계획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 지난해 10월 직산 위례성에 관해서 다뤘었잖아요. 근데 직산 위례성이 그 백제의 첫 도읍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삼국유사 그리고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이 고서와 그 동해비고 이런 고지도에는 백제의 첫 도읍 한압 위례성이 그 천안의 직산이라고 비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천안시 성거읍, 북면, 직산읍 뭐 이때 이쪽 일원인데 과거에 이제 지명이 직산현. 그래서 직산 일원에 백제 온조왕이 첫 정착한 13년간의 첫 도읍지 초도가 곳이 있다.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위례성 내에 있는 용샘에 대한 출토 조사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지금 목재로 만든 잉어가 출토가 됐고요. 그 출토가 되면서 학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그 삼국시대 때 제작된 목재 잉어가 국내에서 발견됐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 이제 역사문화원 쪽에서 알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백제시대 거라고 이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 하늘과 인간 관계를 이어주는 게 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용 대신 이 잉어로 재를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제사 있습니다. 유물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백제 초도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할 때도 거기서 제사 유물로 보이는 그런 유물들이 몇 건이 좀 나와서 그럼 제사 유적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목재 잉어가 발굴 때문에 그 설화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백제 왕들이 낮에는 부여에서 정사를 보고 밤에는 용샘에 와서 뭐 기분 전환, 스트레스를 풀었다, 뭐 이런 설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이 목재잉어 발굴이 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대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네. 얼마나 정확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뭐 목재잉어뿐만이 아니고 그 용샘 안에서 뭐 백제 시대 기왓장도 나오고, 네. 그리고 뭐 또 목재 유물도 뭐 몇 점이 더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밀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 주장하고 있는 그 백제 초도와 좀 그 유물들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뭐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걸 과연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해요. 그 2007년도에 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백제문화사 대계 연구 총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백제 건국과 관련된 내용을 또 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온조왕대 기록은 초기 백제의 성장에 따른 마한 병합 과정의 추이를 조망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대체로 기년과 내용은 그대로 추신하기보다는 후대의 사실을 소급, 부해한 것으로 접근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좀 중약하고요. 네. 이와 함께 온조왕대 동북계 강역이 고이왕대까지 약 300여 년간 가까이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 역시 백제 본기 온조왕 13년 8월조의 기사가 온조왕 때보다는 후대의 사실일 가능성을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온조왕의 13년 백제 초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또는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천안시 의회의 현 전종환 의장 그리고 전반기 의장을 했던 그 주명식 의장이
두 분이 다 지역구가 그쪽 일대예요. 또 두 분 다 이 백제초도에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이제 용샘 발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제 뭐 보고를 받아보겠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관심보다는 뭐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좀 필요할 거로 보여요. 특히나 뭐 전종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백제 건국의 10대 공신 중 하나인 전섭의 후손이기도 하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천안시의회라는 중요 기관 자체가 그 백제 초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뿌리를 찾는 일인 만큼 여러 관계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세 분 행거칩 색깔이 튤립 색깔이네요. 맞추신 거예요? 그래요? 빨간색. 저 튤립 색깔은 알고. 이런 튤립 색깔도 있나요? 노란색. 튤립이 무슨 계절에 피는 꽃이에요? 장화로 촬영했습니다. 네. 수학도 산수도 못하고 자연도 모르고. 요즘 천안시청 앞 번영로를 지나보신 분들은 시청 맞은편에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 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최대 인구 4만 명을 수용하는 불당 신도시인데요. 그런데 신도시 일부 고지대에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각종 시설이 허술하게 설치되는 등 기반 시설에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또 입주가 진행될수록 주변 교통난도 극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며 100%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불당 신도시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주제 불당 신도시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불당 신도시 아파트든 상가든 또는 뭐 토지든 그 뭐 분양 열기가 요즘 분위기치고는 꽤 대단한. 현재 미분양 세대는 60세대밖에 안 됩니다. 전체 1만 세대 중에 60세대면은 아주 미미한. 실제 가보면 아직 그 뭐 건설 자재 같은 게 다 정치가 돼 있고요. 이게 완공으로 보기는 좀 부족한. 그래도 신도시인데 어떤 구책 사업인데 어떻게 물이 안 나옵니까?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이제 불당 신도시 아파트든 상가든 또는 뭐 토지든 그 뭐 분양 열기가 요즘 분위기치고는 꽤 대단한 분위기죠. 네, 그렇죠. 거기 앞에 지나가다 보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타워 크레인 30여 개가 거기서 공사 현장 네. 공사를 진행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그 5월 기준으로 공개한 그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불당 신도시의 경우 현재 미분양 세대는 60세대밖에 안 됩니다. 전체 1만 세대 중에 60세대면은 아주 미미한, 사실상 100% 분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분양가도 상가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이렇게 육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지금 투자 열기가 대단합니다. 상가 분양가 뭐 일부에서는 비싼 데는 뭐 5천만 원이 네, 지금 그렇죠. 넘고 네. 있다라고 네. 하고요. 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천안시에서 그 아파트 분양권 다운 계약에 대한 일제 조사를 좀 실시를 했어요. 네. 실시를 해서 총 16명을 다운 계약서를 적발을 했고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이제 벌금을 또 부과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이전까지는 한 300에서 500만 원 그 분양권 그 신고가 접수된 게 그 일제 점검 이후에는 한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네. 상향 신고가 되는 현상이 또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주제는 뭐 투자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는 거기는 한데요.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불당 신도시라고 이제 부르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정리를 하자면 아산 신도시, 커다란 아산 신도시의 1단계가 KTX 천안 아산 역사 주변의 배방지구, 거기가 1단계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2, 3단계가 굉장히 축소가 됐죠. 네. 폐지되거나 축소돼서 지금 2단계의 일부가 불당 신도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불당동 외에 저쪽 그 KTX 역사 서측으로 배방읍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탕정산업단지 아래 위쪽에 조그맣게 또 추가가 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불당 신도시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참고로 2011년도에 아산 신도시 2단계가 대폭 축소가 된 건데요. 이때 당시에 축소되면서 제외된 지역이 탕정면 일부와 은복면 전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남은 대부분의 이제 사업 부지는 불당동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불당 신도시라 칭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찌됐건 축소는 됐지만 이쪽에 이제 불당 신도시에 1만여 세대, 그러니까 약 2만 7천 명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와 그 오피스텔 한 2,200세대, 여기에 뭐 상가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4만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세대가 4만 세대는 아니죠. 네네. 입주민이 4만 명이죠. 입주민이 한 네네. 4만 명 최대로 잡았을 때 그렇다는 거고 맥시멈으로 세대 잡았을 수는 때 뭐 한 14,000세대 13,000, 14,000. 예. 근데 천안시에서는 그 4만 명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게 상당 부분 뭐 미입주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겠죠. 4만이 채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4만이 채워진다고 하면 이 불당 신도시기 때문에 다 원도심에 공동하는 사람도 크게 날 것 같아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시민의 수가 그 전체에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체된 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네. 4만 명 정도 입주한다고 하면 사실상 뭐 그 주변에서 빨아들일 수 있겠지만 원도심에서 그만큼 더 큰 그 공동화 영상을 가속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뭐 한참 뭐 타워크레인이 30대 정도가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건물은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기반 시설도 공사가 다 끝난 거죠? 네, 그렇죠. 그 불당 신도시 그 기반 시설은 4월 30, 그러니까 지난 4월 30에 준공은 된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LH하고 천안시하고 기반 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아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실제 가보면 아직 그 뭐 건설 자재 같은 게 다 적치가 돼 있고요. 이게 완공으로 보기는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뭐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 부족 사태가 지금 일단 신도시에서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 물 부족이라 하면 아무래도 좀 뭔가 LH가 됐건 아니면 천안시가 됐건 뭔가 예측이 좀 잘못된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천안시 맑은 물 사업소에서는 만약에 입주가 완벽히 다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고지대에서 일부분 나타나고 있는 그 수압이 낮은 현상이 전체 세대로 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커다란 신도시는 아니면 미니 신도시 뭐 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도시인데 어떤 국책 사업인데 어떻게 물이 안 나옵니까? 지금 뭐 수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안 나오는 곳은 예전에 그 아산 넘어가는 은봉 쪽 넘어가는 그 고지대 쪽인데요. 지금 물은 현재 이쪽 불당 신도시 쪽은 쌍용 배수지에서 물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쌍용 배수지에 들어오는 데가 그 KT 역사하고 매우 인접하거든요. 네. 그쪽에서 고지대까지 가려니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수압이 좀 딸린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펌프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끌어올리겠다. 네. 그 두 개를 정도 설치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 비용 부담 자체가 누구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LH에서는 설계대로 다 시공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뭐 더 이상 추가 비용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하루빨리 인수인계를 해서 천안시가 매듭 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안시는 그게 매듭 지어지기 전에는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쌍방간 배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뭐 물 부족? 뭐 어쨌든 수압이 낮든 뭐 어떻게 하든 물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물 부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류 조소가 있어서 뭐 물이 안 나오거나 그런 일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일부 상가에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종익 기자 얘기대로 배수지에서 이 물을 조금 고지대로 밀어 올려서 수압을 좀 높여서 고지대 이 수압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건데 글쎄요, 그거를 비용이 한 34억, 35억 든다고 그러죠. 그 일부 주민들은 지금 이쪽 쌍용 배수지에서 오는 거 말고 그 안서 배수지에서 오는 그 이제 급수를 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상 천안시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개를 설레설레합니다. 그러니까 배수지마다 관할 또 구역이 있다 보니까 안서 배수지는 불당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한 배수지라는 얘기인 거죠. 시에서 대안으로 지금 내놓은 것이 3산업단지 생활배수지, 불당신도시 바로 옆에 있는 3산업단지 생활배수지가 아산 쪽으로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유 용량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관을 해서 길을 건너서 이제 불당신도시 좀 높은 고지대 쪽으로 급수를 해주면 해결이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 공사 비용을 LH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뭐 LH에서
부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유창림 기자가 얘기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협의 중인 걸로 예, 얘기를 뭐 들었어요. 협의는 진행이 돼야겠죠. 예. 그러니까 가장 웃긴 게 어찌됐건 뭐 LH라면 뭐 공기업이 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 때문에 비용을 그 누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준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이뿐만이겠어요. 거기 신도시 한번 가보시면 그 공원에 조경 식재해 놓은 것도 참 보고 놀랐습니다. 아까 유창림 기자도 그 조경 얘기 하던데 뭐예요? 조경 얘기는? 그 조경을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를 본다고 하면 예. 참 서울같이 대도시에서 이런 미니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뭐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시민들의 눈높이는 뭐 분당이나 일산, 뭐 수지, 뭐 가까이 있는 세종 이쪽으로 좀 눈높이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경수가 정말 허술한 조경수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시민들은 숲을 바라고 있는데 그 LH에서 제공한 건 그냥 나무 뭐 두세 그루 이게 끝이니까 거의 묘목 수준을 갖다 예.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좀 만족할 수 없는 특히나 그 입주민들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조경 시설을 해놓은 거죠. 조경에 관한 민원도 꽤 있는 것 같은데 LH에서는 그럼 그건 반영 안 하나요? 그 LH에서는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원론적인 대답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뭐 조경 얘기도 했고 뭐 물 수압 문제도 했고 그 밖에 이제 뭐 천안시 관계부서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일부 주민들까지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서 개선 사항을 LH 요구한 것이 300건이 넘더라고요. 네. 312건을 요구했는데 뭐 그 중에는 뭐 사소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사소한 것은 있지만 이제 그 55건이 미반영이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LH가 감리부터 준공검사를 직접 한다라는 거거든요. 직접 하죠. 자기가 숙제 내놓고 자기가 대충 써놓고 자기가 했다라고 채점까지 직접 하는 거죠, 거니까 말하자면. 이게 흉내만 내고 했다고 하는 꼴이라서 좀 어렵죠. 근데 이 문제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 큰 문제는 교통체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핵심은 그 운동장 사거리 입지하 사업인데요. 그 조성할 때는 그 지하차도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입지하도로죠. 입지하도로 바뀌어가지고 오는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이고 그 10월에 착공해서 2008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지금 현재 2017년이면 내년이면 1만 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될 때 1년 동안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 조금 수정하면 그 올해 10월까지는 착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천안시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 착공 시기는 내년 초 상반기로 좀 더 늦어져요? 예,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착공이 늦어지면 준공도 그만큼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2018년까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렵다라고 네. 전망합니다. 큰일이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입체화 사업하고 그리고 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종합운동장을 거치지 않고 저쪽 그 삼성로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사업의 사업비를 좀 절감을 해서 천안시청에서 불당 신도시를 관통하고 불당 신도시 윗부분에 위치해 있는 KTX 고속철도를 넘어서는 과선교를 지금 LH와 협의 중에 있고 상당 부분 접근해 있다라고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천안시는 이게 이제 중간에 LH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도록 이걸 좀 명문화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우리가 지난번에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 얘기를 하면서 양측의 합의했던 천안-불당 아산-탕정 연결도로 그 도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일부 구간을 천안시 LH의 사업비를 받아서 천안시가 이제 과선교를 개설하는 것으로 얘기 중이다. 네. 근데 나머지 이제 또 구간이 아산 탕정까지 연결해야 되는 구간이 남잖아요. 근데 아마 명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선교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아산시도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가 그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게 그 도시 개발을 하면 인구가 늘면 기반 시설이 뭡니까? 기반 시설이 제일 기본적인 게 일단 도로잖아요.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 내부 도로만 다 뚫어놓고 거기로 접근하는 또는 통과하는 이 간선 도로들 아직까지 공사도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참
참 보기에도 참 답답합니다. 그 입주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틀어진 게 2단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를 하면서 네. 사업 규모 축소 안에 도시 기반 시설, 특히나 도로에 대한 사업도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현상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 LH한테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인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꼭 미루거나 이렇게 좀 개선 사항을 요청해서 이렇게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정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일단은 협의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준공 권한이 가장 핵심적인 무기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 없다 보니까 지자체는 단순히 그 협의체일 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게 그 입주민인 당사자인 입주민이고 그래서 협의 과정에 꼭 입주민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LH가 아까 우리가 채점까지 직접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 시행하고 감리도 직접 하고 준공검사까지 직접 하게 돼 있거든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실 인수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차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오히려 입주 예정자들, 입주민들이 갖가지 이제 좀 부실 인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이것이 오히려 지자체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말 나온 김에 오늘 그 일부 입주 예정자 모임 불당 신도시 총연합회라는 조직이 이제 임의기구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총연합회 장혁 회장 모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불당 신도시 총연합회 예. 회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예, 예. 불당 신도시 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예, 저 불당 신도시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지역이고요. 그 불당 신도시 개발이 천안시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불당 신도시 개발이 그런데 원안과 다르게 그 공동주택 수가 8,000세대에서 지금 15,000세대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상류 인구도 2배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여기에 발맞추어서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이 지금 같이 따라서 확충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당 신도시가 천안시 서북구의 총체적인 도시 문제 집합소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고 우리가 불당 신도시 총연합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예정자 단체다. 몇 분 정도 구성된 거죠? 저희가 그 임원진 회의를 할 때는 한 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 개 단지당 한 2명 정도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또 총무님들 또는 대표님들 내서 한 개 단지당 한 2명 정도 해서 한 20여 명 정도가 또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불당 신도시 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한마디 여쭙는데 예. 하실 말씀 오늘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공동주택들이 한 10여 개 단지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 예. 살펴봤는데 예. 저희가 뭐 혹시 짚지 않은 또 장 회장께서 생각하시는 큰 문제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바깥에서 스튜디오 바깥에서 이제 녹화 진행되는 중에 보니까 네. 그 용수 문제하고 도로 문제는 잘 짚어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 지금 불당 신도시의 문제점을 키워드를 지금 4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물, 두 번째가 버스, 세 번째가 도로, 네 번째가 학교. 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하고 도로 문제는 어느 정도 집어주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버스하고 학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지금 뭐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 1개씩 해서 4개가 예. 예정이 돼 있고 예. 또 초등학교 하나는 이미 개교를 했잖아요. 예. 네. 원래 그 불당 신도시대 공동주택 세대 수를 한 8,000세대 정도를 보고 예. 학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입주가 진행이 되고 또 입주가 예정돼 있고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공동주택 세대 수가 한 15,000세대 정도로 한 2배 정도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8,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지금 이렇게 그 계획을 했는데 지금 세대수가 2배로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학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확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15,000세대라는 거는 근거를 어디서 잡으시는 건가요? 저희 공식 자료로는 예. 만 세대 조금 넘는 걸로 공식 자료로 그 나오는데. 시청 쪽이나 LH 쪽에서 볼 때는
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안 보고 업무시설로 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예. 오피스텔하고 예. 뭐 준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예. 다 토탈하면 예. 이제 공동주택 만여 세대 포함해서 예. 한 14,000세대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푸르지오 시티 지금 분양하고 있는 파크 푸르지오 예. 그 오피스텔 지금 분양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오피스텔 이거 업무용이라고 팔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전부 다 주거용이라고 팔고 있고 거기에 신혼부부들 애 낳고 거기서 전부 다 학교 보낼 거예요. 어쨌든 그것까지 다 예, 합쳤을 때 예, 맞습니다. 뭐 15,000세대까지 갈 예. 거다 이 얘기시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그 학생 유발계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공동주택 8,000세대에다가 한 세대당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인가 라는 걸 수치를 비율로 개념화 시켜놓은 게 학생 유발계수라고 그러는데 그걸 0.2로 계산을 해서 초등학교 2개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00세대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미 기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학생 유발계수가 한 0.3 정도 돼요 지금. 예. 학생 유발계수가 지금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학생 유발계수가 50% 그러니까 이상 증가했어요. 학교 지금. 숫자가 입주하는 그 인구수에 비해서 예, 적다.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근데 뭐 지금 거기에 학교를 다시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불당 신도시 총연합회에서도 장기적으로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이맘때쯤 되면 분명히 불당 신도시 내 초등학교 학급 과밀 문제가 생길 거고 네. 아마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학교 자체에 과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하기는 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다뤘던 거죠. 예, 그 인근 그 KTX 역사 건너편에 단지 내 오피스텔 단지 내에 초등학교 용지 호수초등학교요. 예. 호수초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거기 지금 그 교육부에서 투영자 심사를 안 내주고 있어서 이쪽으로 분산 배치될 그렇죠. 가능성도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학생들이. 예.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버스는 어떤 얘기입니까? 버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네. 천안시가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도 벌써 인구는 이쪽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쪽으로 이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2006년도에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쪽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쪽을 일부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시고 네. 그냥 기존 지역의 버스 노선에 약간 가감하는 수준에서 버스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빚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기존 불당동, 백석동, 차암동 분들은 버스 사용하는 걸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차가 2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23일 날 그 한들문화센터에서 공정버스 첨사 결의대회라고 해가지고 대한주의에 그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3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살 수 있게끔 버스를 배분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외침이 그 메아리가 시장님 뒷전에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버스 노선 개편은 이미 지금 용역 지금 현재 진행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구 대비해서 지금 그만큼 인구에 걸맞게 버스를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대중교통인 거잖아요. 버스가 네.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이고, 그렇다고 그 경제 논리만 따져서 소외 지역에 버스를 배차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또 천안시가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버스는 앞으로도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버스는 천안 지역 시내버스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 요구하는 곳은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을 잘 배분을 해야겠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예.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가장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LH의 그 정체성이 모호한 게 문제죠. 그게 뭐냐면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먹튀 땅장사 집단인지 거기에 거주하고 생활해 나가는 인간을 쳐다보는 따뜻한 공기업인지 이걸 가지고 제가 LH 그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이걸 가지고 항상 이 갈등을 하고 정체성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용어를 쓰긴 하셨는데 예. 이 공익성을 우선시하느냐 예. 아니면은 이 수익을 우선시하느냐 예. 이런 갈등 구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 그 두 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마저 질문해 주시죠. 회장께서는 그
불당 신도시의 거품은 전혀 없다라고 보세요? 그 불당 신도시의 거품이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거품은 우리 집 욕조에 많아요. 천안시가 동남구청과 일원 원도심 활성화 견인을 위해 동서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지상부에 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천안의 경우 원도심의 녹지 공간이나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단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원도심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동서 연결도로 지나가 보셨죠? 네, 저는 자주 지나다닙니다. 전 자주는 아니고 한 10여 차례. 하여튼 상당히 빨라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그게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짧아져서 그렇죠. 지금 보들 후반에는 육거리에서 좀 반감됐죠. 예, 와천동 와천초- 사거리까지는 네, 와천초등학교. 거의 뭐 네. 경부 철도를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건너가기 때문에 아주 빨라졌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청고 사거리까지 그 부분이 이제 주차된 차량이라든지 상가들 등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차선으로 해서 좀 답답할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연결돼 있는 네. 그 철도 아래 하부 구간을 이제 터널로 뚫었고 그 이제 상부 구간 철도까지 동남구청 앞에서 이 철도 상부 구간까지를 상부 구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녹지 공간이 아니고 주차장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런 문제 제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지하차도 윗부분, 네. 그러니까 윗부분은 그 버들 육거리부터 그 철도 전까지 네. 그 부분이 좀 세 단계가 나눈다고 보면 그 세 단계에서 거기에 주차장과 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사실상 면적은 뭐 5,1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공원 면적은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뭐 공원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사실 주차장이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 명동거리론이 뭐 이제 상업시설들이 있고 그 일대에는 뭐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 중이고 해서 주차 용지가 있으면 인구가 유입되는데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주차장 조성이 다냐 그건 아니다. 당초에도 천안시의 입장은 여기는 일종의 녹지 공간 전체를 녹지 공간 쌈지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가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전면 그 녹지가 아니라 일부 주차장이 들어서며 그 녹지는 그만큼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상인들이 많이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상인들께서 다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천안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하고 있는 신부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터미널 주변. 네. 그 터미널 주변이 아마 지금 원도심 그 명동거리 주변과 그 주차 여건을 한번 비교해 봤을 더 때 어렵죠, 신부동. 훨씬 더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유동인구가 없느냐?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는 분명히 그 젊은 층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아라리오 조각공원이었던 거고요. 네. 그런 게 이렇게 인구 유입을 먼저 유동인구 유입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이 주차장에 함몰되어 있는 거는 상인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워낙 그 신부동으로는 아까 우리 버스 노선 얘기했습니다만 버스 노선도 워낙 그렇죠. 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집중돼 있다 보니까 명동도 대중교통이 이용하기도 천안역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굉장히 좋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 중앙로가 차 없는 거리를 지금 네. 시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한번 연구 자료를 봤더니 차 없는 거리가 지정이 되고 나선 대중교통 이용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는 또 유동인구의 증가를 유발을 했고요. 유동인구의 증가는 결국 상가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다른 얘기를 하자면 주차장 지금 120대인데 120대 한 100대 정도 주차가 돼 있다고 하면 한 차량당 3명씩 타고 오면 기껏해야 3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런데 네. 버스로 치면 뭐 30명 타고 왔다라고 하면 10대만 지나가면 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아이템을 그 시민들에게 줘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올까 그 부분을 상인들이 먼저 찾아올 생각했으면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그렇죠. 뜻인 것 같아요. 사실상 동서 연결도로 만드는데 투입단만 1,100억 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됐을 때 이것도 사실상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명동거리 부활하자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그 지상부를 갖다가 그렇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거는 실 이용자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상인들을 위한 것인가 이것 한번은 좀 고민을 해봐야 결국엔 됩니다. 상인들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뭐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참 뭐 그 주차 빌딩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동남구청사 개발 사업 이루면서 인근에 이제 4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사실상 바로 인접한데 거기에 400여 대 주차가 가능하고 이곳에 100대, 그러니까 500여 대가 한 번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만큼 주차난은 해결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녹지는 사라지지 않나 이런 점이 또 문제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서 연결도로 그 상부 공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니지만 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곳을 전문 녹지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각종 행사라든지 뭘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천안시에서도 지금 계획은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네. 주차를 못 하겠다.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지 그거는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종익 기자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거기다 첨언하자면은 지금 가능하다면 설계 변경 통해서 그걸 녹지 공간으로 다시 좀 환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충청남도 교육청은 천안 고교 평준화 도입 2년 차를 맞이해 천안 지역 후반기 고입 선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교 평준화 도입 1년 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시작된 천안 고교 평준화의 현주소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어느 정도예요? 학교 배정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은 71.4%가 나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교사들도 평준화 이후에 학습 방법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75.5%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는 거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도보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준화 이전에는 21.3%가 도보였는데 평준화 이후에 31%로 증가를 했고요. 또 가장 많은 10%포인트가 예. 많이 늘었네요. 네. 거의 뭐 네. 하지 마시죠. 그 가장 많은 사설 차량이 있잖아요. 아침에 학교 통학 차량. 그게 40.6%에서 37.8%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종익 기자, 따님은 어떻게 통학을 하죠? 저는 이 얘기 나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할 얘기가 많거든요. 네.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이제 올해 자녀가 입학했던가요? 그렇죠. 네, 자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 두 가지 꼽고 싶어요. 첫 번째가 도보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건 정말 보기 좋은 점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딜 가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는 얘기가 집 앞에 학교. 집 앞에 학교가 가장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교 평준화에 따라서 학교 소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창임 기자가 학생들이 학교 배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1.4%라고 했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만이 7%, 네. 거의 뭐 10분의 1 미만이고요. 보통이 21.6%. 그러니까 불만족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낮지만 그 불만의 대부분은 이제 원거리 통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지난 그 평준화 배정 이후에 총 4개 학교가 미달이 됐잖아요. 네. 그 4개 학교의 공통적인 부분이 도심과 떨어져 있는 학교. 그러니까 통학이 좀 용이하지 않는 학교들이 미달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7%의 불만이다라는 답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열학 파괴라고 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또
새로운 서열화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아까 이제 불당 신도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학업 수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불당동 지역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불당초, 뭐 서당초, 월봉중, 불당중, 또 월봉고 이렇게 이어지는 새로운 그 서열화가 조성되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아, 그러면 그 인근 사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원거리 학생들도 그쪽으로 오려는 학생들이 늘어날 뭐 것이다.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중앙고등학교, 천안 중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동창회 차원에서 학교가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거든요. 예. 학교를 이제 개보수하기보다는 아예 그 불당동 쪽으로 옮겨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실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그런 서열화가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좀 넓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하고 좀 연계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수시 모집이 지금 대학가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수시 모집한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뭐 원래 그 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좀 좋은 학교를 가서 자기가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그 평균적인 학생들은 이 수시 모집에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에도 그 남들보다 뭐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학교로 가고 거기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뭐라더 평준화의 어떤 장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가장 현명한 학부모님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 뭐 우려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성공적으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이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내년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적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불당 신도시의 불모 고등학교가 신설을 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게 돼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는 한 개 학교가 더 증가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학생들은 오히려 작년 대비 한 800명이 줄어들어요. 아, 고등학교 예, 현재 중3 줄어요? 학생들이 예, 아. 800명이 줄어드는 네.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고교 평준화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한 13개 학급을 지금 줄여야 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3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불모고등학교 때문에 한 개 학교가 더 늘어나긴 하지만 그 각 학교마다 학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정될 확률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71%라는 만족도가 2017학년도에도 유지가 될지는 아직 좀 낙관적이진 못한 거죠. 그 시설 학교는 있는데 학교는 느는데 학급이 감소한다. 그렇죠. 아, 기존의 다른 학교들에서 예. 학급이 하나씩 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실업고 문제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지금 그 실업고 같은 경우 병천고등학교 이번에 어떻게 원장이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병천고 같은 경우는 그 조리학과라고 뭐하지만 이제 조리학을 배우는 이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그 뭐 유명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교육도 시키고 네.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해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직업과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색 있는 학교가 되는 것 같아요. 병천고가 그런 굉장히 부분 성공적인 예, 사례죠. 조리과가 있고 애니메이션과 네. 그리고 미용과. 미용도 미용과는 있고. 뭐 성적도 잘 세계적인 경쟁률도 꽤 대회에서, 높던데요, 병천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문계도 그렇지만 실업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문계도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학교만의 특색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교 평준화 좀 이어가자면 이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고민인 거예요. 그 배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 2016학년도에 배정률이 3지망까지 총 98.84%, 거의 99%를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3지망 내에서는 다 학교를 배정받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99%는 학부모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줬느냐면 내가 원하는 학교는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낙관론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 낙관론을 좀 없애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그 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그 설명회를 지금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 휴가철 성수기가 시작됐는데요. 휴가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멀리 가기 힘드시다면 앞서 두 기자가 추천한 것처럼 가까운 곳에도 가족끼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마음의 짐을 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